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두고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정의선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받았습니다. 25년 만에 한국계은행이 태국 금융시장에 진출하게 된 건데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분석됩니다. 국내 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한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이 3만 원 저가 요금제를 택해도 88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주면서 보조금 경쟁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코스피가 3년 5개월여 만에 3,000선을 넘어섰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달 들어서만 12%가량 점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에 나서고 있어 향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김보연 기자입니다. 새 정부 정책 기대감과 함께 코스피 지수가 연일 불기둥을 세우고 있습니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며 오늘 2,986.52로 출발한 코스피는 상승폭을 키우며 오전 장중 3,000포인트를 뚫었습니다. 지수가 3,000선을 터치한 것은 2022년 1월 3일 이후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장 초반 팔자세였던 외인과 기관은 이내 사자세로 돌아섰고 오후 들어 오름폭을 키운 코스피는 3,021.84로 장을 마쳤습니다. 반면 개인은 순매도세로 전환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란, 이스라엘 분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3일 하루를 제외하고 오늘까지 11거래일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 기간 지수는 10% 넘게 오르며 세계 주요국 증시 가운데 상승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보면 2차 추경안 발표에 화장품, 식품 등 내수주가 강세를 보이며 코스피 랠리를 이끄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소비 심리가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이 큰 분위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시가총액 상위 7개 종목도 모두 올랐습니다. 증권가에선 국내 증시가 추가 상승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투자자 예탁금 및 신용융자, 외국인 자금 유입 등 투자 여력을 고려했을 때 전고점 대비 상승 동력이 충분하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기준 투자자 예탁금은 63.5조 원 수준입니다. 한편 코스피 지수 전고점은 지난 2021년 6월 25일 기록한 3,300선입니다. 서울경제TV 김보안입니다. 현대차그룹이 인수한 미국 로봇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아직 상장에 나서지 않으면서 기존 주주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잔여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조건에 따라 조만간 결론이 날 수 있어 시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 지연으로 소프트뱅크의 풋옵션 행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2021년 6월 미국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 80%를 9,963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당시 계약에는 인수일 기준 4년 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소프트뱅크가 보유 지분을 현대차에 팔 수 있는 풋옵션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유상증자를 거치며 현대차그룹의 지분은 88%까지 확대된 상황. 현재 소프트뱅크의 보유 지분은 12%입니다. 하지만 현대차그룹은 아직까지 IPO 준비에 나서지 않아 소프트뱅크가 조만간 잔여 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다만 계약엔 인수 후 5년 내 행사할 수 있는 예외 조항도 있어 소프트뱅크가 상장 후 더 높은 기업 가치를 기대하며 1년을 더 기다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을 위해서는 실적 개선이 관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올해 1분기 매출은 357억 원, 순손실은 1,197억 원으로 누적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지분 인수를 택하면 로봇 사업의 전략적 독립성은 확보할 수 있지만 재무적 부담은 전적으로 현대차가 떠안아야 합니다. IM증권은 어제 보고서를 통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상장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 확대를 위한 자금 조달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모비스를 중심으로 한 순환 출자 구조를 갖고 있어 지배구조 개편을 위해 정 회장이 모비스 지분을 더 확보해야 하는데 보스턴 다이내믹스 보유 지분 20%를 매각할 경우 6에서 8조 원의 현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공정위가 지적한 순환 출자 구조 해소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업계에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향방이 단순한 투자 이슈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경영권 지분 승계와 그룹의 미래 로봇 사업 전략을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카카오뱅크가 태국 정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하며 25년 만에 한국계 은행이 태국 금융시장 재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무엇보다 자체 경쟁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고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어제 저녁 태국 재무부로부터 가상은행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6월 태국 금융지주사 SCBX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디지털 금융시장 진출을 준비해왔습니다. 태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9개월간의 심사 끝에 카카오뱅크와 SCBX 컨소시엄을 포함해 총 3개 컨소시엄의 가상은행 인가를 최종 부여했습니다. 가상은행 2대 주주가 될 카카오뱅크는 올해 3분기 준비법인을 설립하고 1년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영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인가 획득은 1990년대 말 외환위기 당시 한국계 은행이 태국에서 철수한 이후 경색된 양국의 금융관계를 극복하고 25년 만에 재진출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인가전에서 카카오뱅크는 자체 경쟁력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태국 가상은행 인가전에 뛰어든 컨소시엄 가운데 유일하게 인터넷 은행 설립과 운영까지 경험한 점이 강점으로 작용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2017년 4월 은행업 본인가 후 7월 영업을 개시해 지난해 1,37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 2,545만 명의 고객을 보유하며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점이 태국 정부의 가상은행 설립 방향과 맞아떨어진 겁니다. 태국은 금융권 중심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인데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디지털 금융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가상은행 설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태국 대표 금융지주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전략적으로 손을 잡았을 뿐 아니라 자체적인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도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앞서 2023년 인도네시아 디지털 은행 슈퍼뱅크에 1,000억 원 규모 지분 투자를 단행하기 위해 동남아시아 최대 슈퍼앱 그랩과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뱅크는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동남아시아 시장 전반의 이해도를 높이고 현지화 전략 기반을 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카카오뱅크는 이번 태국 금융시장 진출을 계기로 보다 적극적인 해외 시장 확장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국내 통신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 경쟁이 치열한 분위기입니다. 해킹 사태 여파로 50만 명가량의 가입자를 잃은 SK텔레콤이 3만 원대 요금제를 선택해도 88만 원의 판매 장려금을 주고 있는데요. KT와 LGU+도 보조금 경쟁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SK텔레콤이 파격적인 판매 정책을 내놨습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신규 영업이 정지되지 않은 판매점을 중심으로 갤럭시 S25 엣지 등 최신 플래그십 단말에 대한 판매 장려금을 크게 늘렸습니다. 33,000원대 요금제를 24개월 사용하면 88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 고가 요금제를 사용했을 때 이 같은 수준의 장려금을 지급한 적은 있지만 33,000원대 저렴한 요금제에도 80만 원이 넘는 장려금을 지급한 건 파격적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해킹 사태로 50만 명이 넘는 가입자가 떠난 SK텔레콤. 영업 정지 기간 KT와 LG U+에 뺏긴 고객을 되찾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심 교체 작업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영업 전면 재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점유율 회복을 위한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은 지난 16일부터 2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KT와 LG U+도 가입자 유치를 통한 점유율 늘리기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삼성전자의 최신 폴더블 폰이 출시되고 보조금을 제한하던 단통법도 폐지되는 만큼 이통 3사의 가입자 쟁탈전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에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케미칼 부문의 저조한 성적을 태양광 사업 부문이 보완하고 있었는데 태양광 수요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김효진 기자입니다. 하나솔루션이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축소 정책이라는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난 16일 공화당 의원이 대다수인 미국 상원 재무위원회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감세 법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에 대한 세액공제를 2026년 60%, 2027년에는 20%로 축소하고 2028년에는 폐지하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말 하원을 통과한 법안인데 상원에 올라가면서 세액공제 폐지 시점이 1년 앞당겨졌습니다. 큐셀 부문을 성장 동력으로 삼은 상황에서 미국의 재생에너지 세액공제가 축소되면 하나솔루션 실적에 타격이 예상됩니다. 법안이 통과돼 태양광에 대한 세액공제가 줄어들면 미국 내 태양광 수요가 줄어드는데 하나 큐셀 매출의 80%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캐시카우던 케미칼 부문이 저조한 실적을 내자 큐셀 부문으로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 지난 1분기 하나솔루션 케미칼 부문 매출액은 1조 4,695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39.66%를 차지했고 큐셀 부문 매출액은 2조 843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56.26%를 차지했습니다. 하나솔루션은 케미칼 사업 내 전선 소재 부문을 신사업으로 낙점하고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미칼 부문 내 신설한 와이어 앤 케이블 사업부를 올해 초 사업 부문으로 격상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법인을 세웠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하나 큐셀처럼 기존 케미칼 부문의 실적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소액 주문 비중이 크지 않아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배달앱 1위 배달의 민족이 10,000원 이하 주문에는 중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소액 주문 비중이 높지 않아 점주들 입장에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 배민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은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진행된 점주 단체들과의 협상 끝에 중간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합의안에는 10,000원 이하 주문의 경우 중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10,000원에서 15,000원 이하 주문에 대해서도 중개 수수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란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에 배달비의 경우 매출이나 지역에 따라 1,900원에서 3,400원까지 업주 부담으로 책정되는데 일부를 배민이 부담하겠다는 지원책도 포함됐습니다. 그간 배달업계에선 소비자의 주문 금액이 낮을수록 업주 부담 비용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10,000원 주문 시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까지 합치면 점주 부담률이 약 40%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반영한 대책이 나왔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달앱 시장에서 실제로 대부분의 업장이
남는 게 없다는 이유로 최소 주문 금액을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000원 이하 주문이 소수인 만큼 수수료 면제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중간 합의안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정부 출범 보름 만입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점주단체와 7월까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한 만큼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 주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수수료 지원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잇따른 금융사고로 내부 통제 부실 논란이 컸던 새마을금고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산 8천억 원 이상 금고엔 상근 감사 선임이 의무화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함께 제기됩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새마을금고의 내부 통제가 한층 강화됩니다. 반복된 금융사고와 지난해 뱅크런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마련한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산 8천억 원 이상 금고는 상근감사 선임이 의무화되고 3천억 원 이상 금고는 매년 외부 회계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특히 그동안 제재가 어려웠던 전문화 상무 등 실질 책임자에 대해 감독기관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습니다. 행안부 내 제재심의회 설치 근거도 마련돼 제도적 기반은 이전보다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장치들이 일부 대형 금고에만 적용된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실제 상근감사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 8천억 원 이상 금고는 전체의 약 3% 수준에 불과합니다. 같은 상호금융권인 신협이나 저축은행보다도 기준이 훨씬 느슨한 셈입니다. 신협은 자산 2천억 원 이상, 저축은행은 1천억 원 이상이면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를 직접 감독할 수 없는 구조도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금감원은 농수신협을 수시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행안부 요청 없이는 자료 접근조차 어렵습니다.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대응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새마을금고 감독 체계를 단계적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전북 고창의 사계절 김치를 안정적으로 담글 수 있는 원료 공급 단지가 본격 추진됩니다. 국비 50억 원이 새로 지원되면서 지역 농가와 주민 모두 기대가 큰데요. 이경선 기자입니다. 고창 대산면에 사시사철 신선한 배추를 공급할 원료 공급 단지가 들어섭니다. 총 320억 원을 투입해 2027년까지 저온저장고 50동과 절임 배추 가공시설을 마련합니다. 최근 전북도가 농생명 산업지구로 지정하면서 국비 50억 원도 추가로 받게 됐습니다. 원료 공급이 늘면 배추값 불안정도 덜어질 걸로 보입니다. 완공되면 연간 1만 톤의 절임 배추를 안정적으로 생산 보관해 김치 공장과 식당 등으로 사계절 공급합니다. 인근 발효센터와 고창식품산업연구원이 함께해 김치 양념과 레시피 개발까지 고창만의 맛을 더합니다. 주변 농가를 모아 배추 생산을 늘리고 청년 농업인이 참여할 새 일자리도 50개 이상 생길 예정입니다. 고창군은 완공 후에도 가공식품 개발과 수출 확대에 나서고 대상 등 수출 기업과 손잡고 품질 관리와 해외 판로를 넓힐 계획입니다. 지역 농업 농촌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임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전북을 대표하는 농생명 산업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고창군은 김치 특화 지구를 기반으로 농업과 가공을 잇는 새 모델을 만들어 인구 소멸 해법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전북 이경선입니다. 위클리비즈 고원입니다. 국내 출시 2년 만에 애플페이로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티머니는 자사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에 티머니가 아이폰과 애플워치에 찾아온다고 밝혔는데요. 티머니 관계자는 애플페이와 티머니 연동 사실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출시 시기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티머니 측은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알리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지난 2023년 국내 출시된 애플페이는
편의점과 대형 프랜차이즈 등 몇몇 매장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교통카드 등 간편 결제의 장점이 돋보이는 기능들은 사용할 수 없었는데요. 애플 표준 규격 단말기로의 교체,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그동안 도입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플페이는 지난달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는데요. 애플페이의 서비스 확대, 아이폰 사용자들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카페에서 댕댕이와 함께 티타임도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강아지들도 앞으로 강아지용 음료 멍푸치노를 마실 수 있게 됐는데요. 멍푸치노는 강아지와 카푸치노를 합친 단어로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반려동물용 음료 사료를 즉석으로 제조해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멍푸치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지만 이번 규제 샌드박스 사업으로 승인을 받으면서 가능해졌는데요. 이번 회의에선 멍푸치노 외에도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서비스,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비롯해 반려동물 사업이 다수 승인됐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시와 구리시에 소재한 스타벅스 매장 2곳에서 실증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장 내에서는 사료로 등록된 펠미크로 만든 음료를 제공한다고 하니 우리 집 강아지와 맛있는 음료 같이 먹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SNS 입소문을 탄 1인용 컵빙수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매장에서는 품절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는데요. 메가 MGC 커피가 지난 4월 선보인 팥빙 젤라또와 망빙 파르페는 6월 4일 기준 누적 판매량 12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2초마다 한 개씩 팔린 셈인 이 제품에는 우유 베이스 얼음과 팥, 떡, 믹스 시리얼이 토핑으로 올라가고요. 이디야 커피가 지난달 출시한 1인 빙수, 컴포즈 커피의 음료용 팥빙수 등 다양한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CJ 푸드빌이 운영하는 또레주루도 팥절미 컵빙수를 새로 출시했고요. 공차 코리아도 컵 형태로 간편하게 마시며 즐길 수 있는 빙수 쉐이크 2종을 최근 선보였습니다. 더운 여름 컵빙수 열기로 뜨거운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마트가 보틀벙커 앱에 AI 소믈리에 기능을 선보입니다. 와인 쇼핑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AI에 기반한 개인화 기능들을 추가했다고 하는데요. 보틀벙커 앱의 대규모 언어 모델 중 하나인 구글의 제미나이를 활용해 AI 기반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합니다. AI 소믈리에 기능은 대화형 AI가 소비자들이 문의한 시간, 장소, 상황을 고려해 실시간으로 적합한 와인을 추천해주는 와인 큐레이션 서비스인데요. 와인과 위스키 구매 이력을 관리하는 보틀로그 기능도 생겼습니다. 이전에 산 적이 있거나 검색한 주류를 편리하게 재구매할 수 있게 하는데요. 이외에도 상품 검색 시 점포별 재고 현황과 매장 내 진열 위치 등을 안내해 오프라인 쇼핑의 편의성을 높였다고 하니 혼자서도 와인 구매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위클리 비즈였습니다. 하나그룹이 오늘 사장단 일부 인사를 단행하고 여승주 하나생명 부회장을 김승현 하나그룹 회장을 보좌하는 경영지원실장에 내정했습니다. 앞으로 여 부회장은 그룹의 미래 비전 수립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호로 불리는 압구정 2구역 수주전에서 삼성물산이 빠지기로 했습니다. 당초 현대건설과 2파전이 예상됐으나 삼성물산이 조합의 까다로운 입찰 조건에 부담을 느껴 참여를 포기하면서 현대건설의 수주 가능성이 유력해졌습니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 센터를 전국 주요 거점에 짓겠다는 정부의 AI 고속도로 구상이 울산에서 첫 삽을 떴습니다. SKT와 AWS는 향후 데이터 센터 용량을 기가와트급으로 확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AI 허브로 키운다는 구상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홈플러스 인가전 M&A 신청을 허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인가전 M&A를 통해 회생 담보권과 회생 채권을 조기 변제하고 채무자 회사의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서울경제 뉴스5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